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테슬라가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저희가 관련해서 어닝콜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 번 더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자로 드디어 테슬라가 7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이날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폭등한 모습만 보셔도 얼마나 실적이 좋게 나왔을지 어림짐작이 가능하실 텐데요.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보자면요. 매출은 251억 8천만 달러 수준이 나왔고요. 이제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전망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이었고, 이제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전망치보다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중에서 투자자들은 이 수익성 측면에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2일에 테슬라가 생산 인도량 발표를 하면서 인도량에서 미스를 내면서 이번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수익성을 많이 끌어올림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한 것이죠.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마진이 개선된 측면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총이익률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영업이익률 역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10%를 돌파하기도 했죠.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운송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닝콜 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갖은 노력 덕분에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테슬라 차량의 한 대당 평균 매출 원가는 35,1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기록한 수치 중에 역대 최저치예요. 다시 말해 지금 테슬라가 가장 저렴하게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있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이들은 전기차를 모두가 구매 가능한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주행거리당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어떠한 운송수단과 비교해서도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비용 절감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또 하나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오랜 기간 테슬라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혔던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수익화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도 breadwinner,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이버트럭이 밥벌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시 홍보 하나 하자면요. 저희 머니네버슬립에서 10월 31일에 줌으로 진행되는 ETF 완전 정복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입문반으로 미국 주식이나 ETF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가 보자면은 또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있어서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사업부입니다. ESS를 중심으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번 분기에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분기에 에너지 스토리지 배포에 있어서 워낙 기록적인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그에 비하면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이제 상하이 메가팩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 에너지 사업부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를 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정도 마진이면은 진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이룩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도 30%라는 마진이 나온다면은 나중에 메가팩이 더 많이 배포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랜스롭 메가팩토리에서 이미 주당 200개의 메가팩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용량으로 따지면 4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가파른 속도로 에너지 사업부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분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그럼 다음에 올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모델 2에 대한 내용, 사이버캡에 대한 내용, 옵티머스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차량 사업부가 20에서 30%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 216만 대에서 234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것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2025년 제품 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밝혔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affordable model,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출시를 언급한 것이에요. 이 저가형 전기차가 2015년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약간 의문부를 찍게 하는 발언도 더해졌습니다. 바로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일반적인 $25,000 전기차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Q&A에서 $25,000 선의 non-로보택시,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아닌 형태의 일반적인 전기차 형태의 $25,000짜리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와 같은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당장은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워낙 불분명한 발언이었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냥 어떤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화제를 좀 전환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핸들이 달려있는 형태의 어떤 EV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 혹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었던 모델2에 대한 그런 사업을 접는다는 건가?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 또 어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신제품 소식 중에 세미트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미트럭 공장 역시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위한 기로를 밟아가고 있고, 이제 2025년 말까지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닝콜 때 이 세미트럭이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수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중에는 이 세미 트럭에도 FSD가 탑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미 트럭 자체가 워낙 차체의 성능이 좋아서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레이싱카 수준의 어떤 속력을 낸다던가, 또 운전하는 편의성이 굉장히 좋다던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세미 트럭을 이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미래를 논할 때면 FSD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FSD 성능 상승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어닝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최근 들어 테슬라의 FSD AI의 트레이닝 캐퍼시티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트레이닝이 인퍼런스보다 훨씬 더 큰 중요도를 가진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트레이닝 분야에 있어서 집중력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나 컴퓨팅 파워를 다 그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또 FSD의 성능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 운전자가 개입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주행 마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옵티머스의 관절의 유연함입니다. 이제 흔히 degree of freedom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 수준의 어떤 관절의 유연함, 관절의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을 거의 모방하는 수준에까지 달아가고 있고, 이제 테슬라만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AI로 온전히 구동되는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과시한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또 어닝콜 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표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겠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